스스로 최종 점검하기입니다. 1번 물질을 이루는 입자를 간단한 모형을 이용해서 나타낸 것을 입자 모형이라고 하지요. 입자 모형. 2번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은 증발이라고 하지요. 3번 모와 증발 현상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이다 인데 확산과 증발이지요. 그 다음 4번 기체를 이루는 입자가 끊임없이 움직여 용기벽에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생깁니다. 5번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이 커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고 있지요. 줄어들고. 그리고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기체의 부피는 늘어납니다. 늘어난다. 6번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하여 용기의 안쪽 벽에 강하게 충돌함으로 용기의 벽면이 밀려나면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납니다. 다음은 개념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1번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억, 입자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 맞았습니다. 기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서로 떨어진 채 골고루 퍼져 있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입자들 사이에 빈틈이 있어서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 맞았지요. 기체 입자들은 빈틈이 있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면 그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부피가 줄어듭니다. 니은도 맞았습니다. 디귿 주사기에 들어있는 기체를 압축하면 기체 입자들이 위쪽으로 몰린다. 그렇진 않지요. 기체를 압축하면 공간이 줄어들지만 역시 입자들은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2번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체의 확산은 모든 방향으로 일어난다. 맞았습니다. 기체 입자들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산도 모든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번은 맞았고 2번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증발과 확산이 더 빨리 일어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2번도 맞았습니다. 3번 액체 표면에서 입자의 운동으로 증발이 일어난다. 맞았지요.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입자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3번도 맞았습니다. 4번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확산과 증발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4번도 맞았습니다. 5번 기체의 확산이 일어나게 하려면 열을 가해 주어야만 한다. 아니지요. 기체 입자들은 스스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주지 않아도 확산과 증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기체의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들의 무게 때문에 아래쪽으로 작용한다. 아니지요.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도 아래쪽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D은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한 부피에서 기체 입자 수가 많아지면 충돌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 맞았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입자 수가 많아지면 용기벽에 충돌하는 입자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도 커집니다. D은 맞았고, 디귿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용기벽에 충돌하여 생긴다. 맞았지요. 기체 압력이 생기는 원인은 용기벽에 기체 입자가 충돌해서 생기기 때문에 압력이 생깁니다. 디귿도 맞았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음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단 온도는 일정하다. 기억 기체의 압력을 가하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 맞았습니다. 다음 니은 기체의 압력을 가하면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지요. 니은도 맞았습니다. 디귿 기체의 압력을 가해도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는 변하지 않는다. 틀렸지요. 기체의 압력을 가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공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5번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것과 관련 있는 현상을 모두 고르면 2개. 1번 하늘 높이 올라간 풍선이 터진다. 하늘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져서 기압, 압력이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풍선 내부의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풍선이 팽창하게 되지요. 그래서 1번은 압력과 부피의 관계 맞습니다. 2번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역시 공기가 희박해져서 과자 봉지 속에 그 기체 분자의 충돌에 의한 압력이 기압, 압력보다 더 크게 돼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2번 이것도 압력과 부피의 관계 맞습니다. 3번 여름철에 도로를 달린 자동차의 바퀴가 팽팽해진다. 자동차가 달리게 되면은 타이어하고 도로 사이에 마찰이 작용해서 타이어 속 공기가 가열됩니다. 그러면 타이어 속에 있는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지요. 특히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더욱더 공기 부피가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잘못하면은 공기를 너무 많이 넣었을 때 타이어가 펑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입니다. 해당이 안 되죠. 4번 여름철에 한여름에 과자 봉지를 창가에 오래 두면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여름철에는 특히 기온이 높기 때문에 과자 봉지 속에 공기 온도가 매우 높지요. 그렇게 되면은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과자 봉지 안쪽 벽에 더 빠른 속도로 더 강하게 부딪히게 되어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온도하고 부피 사이의 관계입니다.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물이 조금 들어있는 페트병을 마개로 막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페트병 속에 있는 공기 입자의 운동이 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페트병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5번도 온도하고 부피 사이의 관계입니다.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는 1번하고 2번입니다. 6번 그림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압을 똑같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1기압으로 하고 가열해서 온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기체 입자들의 운동이 이와 같이 활발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기체 입자의 충돌에 의해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문제 온도를 높이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입니다. 활발해져서 용기 벽에 더 강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더 강해진다고 그랬죠. 강하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부피가 늘어난다. 용기 벽이 밀려나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용기 벽이 위로 밀려나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7번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던 빈 유리병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병 속 공기 온도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입구에 물에 적신 동전을 올려놓고 물에 적시는 이유는 완전히 밀폐하기 위해서 적신다고 그랬죠. 그림과 같이 두 손으로 유리병을 감싸지면 병 속 체온에 의해서 병 속 공기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전이 열리게 되지요. 그리고 공기 일부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공기 일부가 빠져나가면 병 속 공기의 압력이 다시 낮아지기 때문에 동전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까닭을 입자의 운동,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아래와 같이 설명하면 됩니다. 체온에 의해서 유리병 속의 공기가 따뜻해지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을 위로 밀어 올린다. 그리고 이때 공기 일부가 빠져나가면 동전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또 유리병을 손으로 계속 감싸고 있으면 다시 공기 부피가 늘어나 동전을 밀어 올림으로 동전이 들썩거린다. 이와 같이 설명하면 됩니다. 8번 과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나는 냄새만으로도 어떤 음식을 조리하는지 알 수 있고 조리를 하는 곳 근처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포함되어야 하는 용어는 증발과 확산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열을 가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음식에 들어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속에 물기가 있을 경우에는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증발된 입자는 스스로 운동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확산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음식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증발과 확산이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게 되지요. 증발과
확산이라는 용어가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설명하면 됩니다. 9번 과학적 탐구 능력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이 조금 담긴 페트리 접시의 가장자리에 동전이 잠겨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이용해서 손에 물을 적시지 않고도 이 동전을 꺼내는 방법을 설계하시오. 준비물은 양초, 성냥, 유리컵이 있습니다. 먼저 성냥으로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 유리컵 안쪽을 가열하지요. 그러면 유리컵 안쪽에 공기가 데워지기 때문에 데워진 상태로 옆에 동전 옆에 거꾸로 데워진 유리컵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컵 속에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겠지요. 그러면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전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전을 물에 적시지 않고도 꺼낼 수가 있지요. 또 다른 방법은 처음에 먼저 양초에 불을 켜서 양초부터 페트리 접시 위에 세웁니다. 양초부터 페트리 접시 위에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나서 유리컵을 씌웁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유리컵 속에 산소가 모두 소모되면서 양초가 꺼지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데워진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역시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유리컵 속 공기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면서 역시 동전 주위에 있는 물을 역시 빨아들이게 됩니다.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유리컵 속 공기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작아져서 동전 옆에 물이 다시 스며들게 되지요. 이와 같이 해도 됩니다. 10번 과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빨대를 제외한 부분은 밀봉되어 있습니다. 밀봉되어 있는 컵에 음료수가 담겨 있다. 빨대를 이용하여 음료수를 조금 마신 후 컵을 냉장고 속에 넣어두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 컵을 꺼내 두었더니 음료수 일부가 빨대를 통해 넘쳐나왔다. 문제 1번 빨대로 컵 속 음료수를 마실 때 음료수가 입으로 들어오는 원리를 기체의 압력으로 설명하시오. 빨대로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에 들어있는 공기를 조금 들이마시면 빨대 속의 공기가 감소하게 되면서 빨대 속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빨대 속 공기 압력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빨대 주위에 대기압이 작용합니다. 빨대 주위에 있는 음료수에 공기 압력, 대기압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대기의 압이 이 빨대 속의 압력보다 더 크게 되지요. 그래서 음료수가 빨대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기압을 받는 음료수가 빨대 속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어서 입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냉장고에 들어있는 컵을 꺼내두면 음료수 일부가 넘쳐 나오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냉장고 속에 들어있던 컵을 꺼냈기 때문에 차가워진 컵입니다. 그러면 냉장고 밖으로 꺼내면 컵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에 따라서 컵 안에 들어있는 공기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음료수를 빨대 속으로 밀어내지요. 그래서 음료수 일부가 빨대를 따라 넘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해봤지요, 여러분들.